네, 안녕하세요. SK팀의 고정범 매니저입니다. 네, 박수까지. 오늘 좀 도발적인 얘기를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발표 자리에 보면 에자일 코치에다가 추서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에자일 코치라는 딱지를 띄고 해야 되는 얘기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 잘못된, 가짜, 무늬만, 감시용, 뭐 마케팅용 이런 에자일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진심으로 에자일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좀 약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에 이제 업무적으로 맡게 돼서 에자일 확산을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저 강아지처럼 뭐지?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도를 계속 하는데 사실상 사람들의 표정은 저기 나온 것처럼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증오하고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에도 얼마 전에 올해 관련된 글이 올라와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아마 에자일을 혐오한다? 특히 더 스크럼을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도입에 있어서 되게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좌절을 겪게 되었죠. 과연 제가 그걸 하는 건 맞는지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에자일이 뭐 좀비처럼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가 많이 계속 유지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뭔가 이 에자일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왜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저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에자일을 한 번만 더 얘기해봐. 어떻게 해버리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험난했죠.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된 사례를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스크럼이라는 걸 도입했을 때 스크럼 자체 내에서 이 다크포스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한 일은 이제 스크럼 마스터를 선정을 하고 마스터 관련된 스크럼 마스터 정확히 말하면 에자일 코치 교육을 막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자일 코치 교육을 받고 책도 보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스크럼 마스터로서의 어떤 교육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게 작년 이맘때였을 겁니다. 한참 그때 메르스도 있어가지고 좀 어렵긴 했었지만은 교육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20분 정도가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받고 이제 각자 돌아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게 됐죠. 매일 아침 이제 스탠드업 미팅을 하고 다들 모여가지고 어제 한 일이 어떻게 되고 오늘 할 일이 무엇이고 뭐 이 시상이 뭐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스탠드업 미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뭐 2주 단위의 뭐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2주 단위의 스프린트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팀에 따라서 뭐 1주 단위도 진행하는 팀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2주를 권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2주 단위의 스프린트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자일 보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전제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뷰 미팅도 갖고 우리가 만든 것이 어떻게 됐는지 잘 만들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뭐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또 리트로스펙티브 회고를 통해서 우리가 뭘 잘하고 있는지 뭘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은 넘어지고 있죠. 스프린트는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프린트에 진행하면서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변동되기도 하고 추정했던 일정과 어긋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밀리게 되고 스프린트에 일을 끝내야 되니 주말에 나와서 주말에 나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야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에 휩싸이고 점점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도 떨어지게 되고 품질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흔히들 이제 애자일을 도입할 때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상 나타나는 현상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산성은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일감들 때문에 생산성은 떨어지고 시간이 없다 보니 테스트도 못하고 대충 만들고 일단은 했다는 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상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먹스바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되는 실패하고 중복되는 회의, 리뷰 회의가 따로 있고 주례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잦은 회의와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계속되는 야근들 때문에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짤방 이미지를 많이 준비했는데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보시니까 약간 저도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많이 저항을 하게 되고 거부를 하게 되고 혐오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과연 스크럼을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문제가 발생한데 도입하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kanban을 이제 적용한 팀이 있었습니다. kanban을 적용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감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크럼에 스크럼 마스터가 있었으면은 kanban에 kanban 센세이라고 사실 이렇게 호칭하는 데는 별로 없지만은 kanban 센세이가 이제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kanban의 특징상 현재 갖고 있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역할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시각화하고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kanban 보드를 만들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제 시도를 하죠. 조금씩 개선을 하다 보면은 kanban 보드가 점점 복잡해지고 복잡한 것도 나름대로 시각화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일들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관리자의 감시가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왜 진행이 안 됐어? 누구누구는 놀고 있네? 이런 것들로 감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역효과가 나는 거죠. 너무 많이 드러나다 보니 역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숨기거나 속이거나 혹은 게을러서 표시를 안 하거나 이런 편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너무 몰입한 나머지 본인이 아트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kanban 보드를 너무 극대화해가지고 표현하기 시작하죠. 이러다 보니 이제 하루 종일 kanban 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거나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kanban도 생산성 저하와 신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현상을 경험을 하면서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례를 설명드린 건데 이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애자일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걸 과연 도입하는 게 맞을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 애자일이라는 것들은 민첩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도입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민첩하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특별히 애자일이 아니더라도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그 경험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렵기만 한 애자일, 우리에게 맞지 않는 이론에 불과한 이런 애자일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민첩하게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이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짧아졌는데 혹시 예,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말로 없으십니까? 정말로 스크럼 칸반이 문제일까요? 정말로 애자일이 문제일까요? 예, 지금부터가 하고 싶은 얘기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말 애자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예, 조금 걱정은 됩니다. 제가 발표를 해놓고도. 실제로 애자일이 실패하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지난 1년여 넘게 진행했던 사항들이 아마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의 얘기를 이제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애자일 코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스크럼 마스터 혹은 애자일 코치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애자일을 리딩하고 프로젝트를 퍼실리테이팅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코칭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많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런 사람이 애자일 코치입니다. 근데 왜 이런 애자일 코치를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냐라고 생각을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좀 설명을 드리기에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도 애자일 코치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애자일 코치가 실제로 이거는 사내 교육에서 갖고 있는 혹은 제가 수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키워드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애자일 리트로스펙티브라고 해서 회고, 스크럼, 린, 칸반, 유저 스토리 추정하기, 유저 스토리 매핑, 요구사항 수집하기, 이해관계자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하기, 그리고 기술적으로 리팩토링도 알아야 되고,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도 알아야 되고, 레가시 코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 그래서 TDD, 뭐 애자일 테스팅,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솔루션을 푸는데 기술적인 문제들을 푸는 데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수련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반면에 애자일 코치가 더 배우는 비기술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코칭, 동기면담, 모티베이션 인터뷰, OARS라고 해서 대화하는 방법, 목표 설정 이론, 동기부여 이론, 변화를 만들고 넛지를 주고 의도적으로 수련을 하고 직관을 가져야 되고 통찰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근거 기반의 가르치기와 훈련하기, 심지어는 즉흥 연기, 학습 방법, 동료 교수법, 리더십, 교육 설계, 갈등 관리, 중재하기, 비폭력 대화, 설득의 심리학, 심지어는 행동의 심리학까지. 왜 이런 것들을 배우냐? 실제 앞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스크럼의 문제, 칸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크럼이 문제고 칸반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잘 모르고 뭔가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자일 코치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의 변화를 계속해서 다듬어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것들이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자일 코치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자일 코치들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진짜 문제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그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단순한 방법으로 건드리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코치들이 문제의 본질, 우리 쪽 있죠? 여기 없나? 네. 갑자기 본질 가치에 집중하자. 문제의 본질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에자일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일반 시간 법에 따라서 뭐 일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에자일 코치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4.8년, 4.8년의 시간을 노력을 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명의 에자일 코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면은 그게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에자일 코치가 푸는 게 아니라 에자일 코치들이 함께 푸는 겁니다. 에자일 코치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게 됩니다. 누구는 에자일 코치를 오랫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팀이 돼서 그 문제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해결 방법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팀장님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팀장님들이 이런 에자일 코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에자일 코치들끼리 뭔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3회에 걸쳐가지고 70여 명의 에자일 코치 교육에 대해서 수료를 하였습니다. 저기 맨 첫 번째 보는 이미지를 보면은 에자일 코치 교육 당시에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 얼굴이 안 나오는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액트, 에자일 코치 투게더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4.8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쏟아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시간을 자발적으로 매주 2시간이라 되는 시간을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고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최근 사진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계시고 하는데 그리고 이 에자일 코치들은 뭐 본의 아니게 회사가 분사돼 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로 퍼지게 됐지만은 테크엑스에도 있고 원스토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K CNC 분들과 함께 합류해 가지고 어떻게 같이 문제를 풀지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 참 3분 정도가 SK CNC에서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에자일 코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단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에자일 코치를 흔히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잘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때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라 프로젝트 퍼실리테이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자일 코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플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에자일 코치가 없는 에자일을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에자일 코치가 없는 에자일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접근하다 보면은 에자일은 쉽게 실패합니다. 끝으로 작년에 발표할 당시 에자일 에테크에 발표할 당시 마지막 장에 있었던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에자일 코치를 기반으로 한 에자일 확산 방법론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잡한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닌 애자일 코치가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 애자일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상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